예, 제가 처음에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주변 분의 이제 그 코로나에 확진이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 가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어요. 물론 자가 키트를 했죠. 자가 키트도 집에서 했는데 어, 음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어, 혹시나 몰라서 병원에 가서 했어요. 하니까는 신속 항원 검사가 의사분이 하는데 코를 되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확진이 되니까 저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곳에 가서 이제 PCR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통보가 오는데 아침 8시 반쯤에 오더라고요. 근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자가 격리를 지금 하는 중이고, 오늘 24시면 이제 자가 격리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2일 날 이제 확진이 됐고, 어, 확진이 되면은 그 격리 통지서가 와요. 거기 뭐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뭐 2번이면 2번 통지서, 격리면 격리 통지서가 이렇게 뭐 요즘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격리 사유, 뭐 입원 사유가 코로나 19 확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격리 내용이 격리 시작일이 2022년 3월 12일 확진일 이렇게 오고, 격리 기간이 2022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 밤 12시까지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밤 12시에 이제 제가 해제가 되고 일주일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격리 통지서가 이렇게 아예 딱 와요, 카톡으로. 그리고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것도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라고 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법을 지켜야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또 1천만 원 이하라는데 이걸 또 뭐 법을 어겨서 또 이 벌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날인데 대부분 이제 이게 코로나 19도 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요즘 4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누가 알기로는 뭐 오미크론 감염이 되면 5일 이후부터 전파력이 없어지는데,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7일 이후 전파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격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일 이후에 또 이제 PCR 검사를 또 하면 양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뭐 하는 것 같고, 오미크론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또뭐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나 이 문자로 또 와요. 재택 치료자 일반 관리군 안내 해가지고 귀하께서는 재택 치료자 일반 관리군에 해당되며 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럼 재택 치료 의료 상담 센터 뭐 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병원 해가지고 전화번호 쭉 오고,
24시간 의료 상담 또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운영 시간 내 의료 상담,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뭐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하다. 뭐 해갖고 의원 뭐 병원에 갖고 쭉 전화번호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대면 또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자택에서 격리를 하니까 격리 확진자는 못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래서 비대면 처방약은 진료 병원에서 처방된 팩스 전송 가능한 약국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확인 후 가족 또는 지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을 해주는데 약국에서 확인 후 조제까지 이제 소요 시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처방 후 1시간 이후 약국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국은 아는 지인이 가든 가족이 가든 뭐 안 되면 그 뭐지 퀵 서비스인가 그걸로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어,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을 수 있고 또 증상이 또 안 좋아지면 또 다시 처방해 가지고 또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및 또 동거 가족 격리 기간 안내해 갖고 이렇게 또 문자 또는 카톡으로 와요. 그래서 확진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 8일차 0시에 해제가 됩니다. 근데 재택 치료는 이제 무증상이고 경증인 경우에 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의료진 비대면 진료 후 처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지정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근데 아까 퀵 서비스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가족이나 지인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는 무증상 경증이면서 거주 요인, 그러니까 독립생활 공간 유무, 동거 가족 건강, 거주 요인 등에 따라서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시 생활치료센터 공중보건의를 통한 처방약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도나 거기에 운영하는 곳으로 가는데 뭐 오후 몇 시부터 어디서 출발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그런 내용이 오고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퇴소자의 발생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또 그러니까 강원도니까 강원도인데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의료원이나 의료기관이 배정이 돼요. 근데 의료진 검토 소요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의 뭐 정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어, 의뢰를 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인실이나 병실 밖 공용 화장실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료도 많다고 하고 의료기관 병실 선택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또 입소한다 하면 입원 치료를 한다 하면은 입원 이후의 격리 기간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배정 후 개인 판단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 19세 미만 또 고령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 입원 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하고 옷, 생수 등 병실에서 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다 챙겨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통지서는 확진일로부터 3일 이내 핸드폰 문자로 발송이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격리 기간 무증상 유지 또는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 호전 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 전에는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생활 지원비는 이제 신청하고 문의는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동거 가족에 대해서 또 보면 간염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 그리고 자가격리할 때는 외출 금지 6, 7일 차는 PCR 음성 확인 후 8일 차 0시에 해제가 되고
60세 이상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7일 수동 감시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7일차 PCR 음성 확인 후 8일차 0시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수동 감시, 일상생활 유지되면서 7일차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 후 8일차 0시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동거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 동안에 확진자와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요양 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라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출근, 등교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확진자가 40만 명에 이제 치명률은 뭐 계절 독감 수준이다. 거의 뭐 완전 거리두기 완전 해제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저도 7일 이제 격리를 해보니까 일단 가족까지 같이 있으면 가족이 또 확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화장실이 뭐 하나다 그러면 같이 써야 되고 두 개다 그러면 같이 나눠 쓰기지만 문을 계속 열어놓고 뭐 공기를 계속 열어놓은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통하고 뭐 이렇게 바람 불면은 뭐 확진이 덜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같이 거주를 하니까 확진이 끝나가는 중에 또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가족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격리를 완벽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동시에 또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 가래가 많이 나오고 기침 나오고 목이 막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약국에서 약을 좀 처방전을 해서 약을 먹는 게 낫고 안 좋으면 그 증상을 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가래가 많이 나거나 발열이 많이 나거나 뭐 그러면 처방전을 제대로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사람은 몸살이 있고 막 뭐 두통도 있고 한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코가 막히고 가래 나오고 뭐 기침 나오고 이런 증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7일차 이제 오늘 24시면 해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나은 것 같진 않아요. 약은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영리, 오늘 24시 해제가 되니까 자가격리 해제되면 뭐 일상생활 또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스크 KF94 확실히 그런 걸 착용을 하고 외부 생활을 좀 자제를 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